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새로 완공된 멋진 명소와 함께 주변 추천 명소까지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오늘의 출발지는 동서울터미널입니다. 이제 낮이 많이 길어져서 6시 49분 첫 차를 타는데도 한낮처럼 밝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으로 갈 겁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약 2시간을 달리자 차창 밖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서울에서 2시간 40분을 달려 간성 버스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참고로 접이식 자전거는 이렇게 안장을 뽑아서 버스 적재함 천장에 꽉 붙이면 아주 안정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곳 간성은 강원도 고성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성에서 속초까지 약 40km를 자전거로 여행을 할 건데요. 자가 차량으로 따라오셔도 좋은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성에서 동해바다까지는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자전거로는 30분 정도만 가시면 됩니다. 도로를 조금 달리면 바로 동해안 자전거길로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이정표를 따라 해변을 달려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동해안 여행은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확 트인 동해바다에 눈이 시원해집니다. 이 맛에 동해까지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동해안 자전거길은 동해안 해변을 따라 이어지기 때문에 상업시설도 많고 아름다운 해변도 많아서 언제든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한적한 봄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동해안 자전거길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예쁜 데크길도 많습니다. 이렇게 모래사장 위를 자전거로 달려갑니다. 저 멀리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보입니다. 길이 갑자기 이상해졌는데요. 역시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갔네요.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송지호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곳은 며칠 전 새로 개방된 송지호 바다 하늘길입니다. 섬이 매우 드문 동해바다에서 유일한 연륙교입니다. 지금은 시범 개방 중인데요. 곧 빠른 시일 내에 정식 개방 예정입니다. 이 다리는 아름다운 송지호 해변 앞에 있는 죽도라는 섬으로 이어진 연륙교인데요. 섬이 드문 동해안에서 처음 생긴 연륙교입니다. 이 다리는 길이가 무려 665m라서 왕복을 하신다면 거의 30분 정도 걸립니다. 무료 시범 개방이라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네요. 이곳 고성은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나 호수가 적어서 유독 바다색이 파랗다고 합니다. 해변 바로 앞에 있는 르네블루 호텔은 정말 자리를 잘 잡았네요. 연륙교는 다리폭이 꽤 넓었습니다. 송조 해변은 위에서 보면 하트 모양이라고 하네요.
다리 위에는 여러 구조물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두 번째 목적지인 하얀 등대가 보이네요. 다리 중간에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죽도 앞에는 작은 무인도가 하나 더 있었네요. 전망대는 바다를 한 바퀴 도는 해상 스카이워크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보다 다리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워낙 길다 보니 중간중간 쉼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죽도 섬 가까이 가니 섬에도 전망대가 있고 많은 분들이 저 끝까지 가셨네요. 여기까지 왔으니 죽도까지 들어가 보는 건 당연하겠죠? 오늘 바람이 제법 불어서 모자가 날아가는 분들 꽤 있었습니다. 이곳 죽도섬은 동해안의 섬 특유의 작지만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죽도입니다. 섬의 거대한 바위 해변이 정말 멋지네요. 이 섬에는 고려시대 토성의 흔적이 있어서 문화유산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섬이 작은지 알았는데 막상 오니 꽤 큰데요. 죽도라는 이름답게 곳곳에 대나무가 많았습니다. 죽도섬 위에는 나무데크 전망대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울산의 대왕항과 비슷한데요. 규모는 죽도가 더 큽니다. 죽도섬 끝에서 육지를 바라보니 어디가 섬인지 헷갈리네요. 이게 원래 내 제가 됐어요. 죽도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송지호 해수욕장 뒤편으로 가면 전망타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수욕장과 송지호 호수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타워에서는 비치코밍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비치코밍은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 껍질이나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예쁜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망타워 앞은 송지호 산속길로 이어지는데요. 무장의 산책로입니다. 송지호는 바다와 붙어 있는 아름다운 호수인데요. 호수 건너편에 멋진 정자가 보이네요. 송지호를 따라 산속길을 걸으면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멋진 호수와 바닷바람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동해안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송조 해변 끝쪽에 또 다른 명소가 있는데요. 계단을 조금 오르면 아까 왔던 오호리 등대가 있습니다. 하얀색 등대가 너무 예쁘죠? 무려 1958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등대 옆으로 데크길 전망대가 있는데요. 아주 멋진 의자와 테이블이 있는데요. 전망이 아주 시원합니다. 아래쪽 해변으로 내려가면 기가 막힌 명소가 있는데요. 이곳에 선앙바위와 부채바위가 있습니다. 선앙바위는 보자마자 눈을 의심케 하는 형태인데요.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런 형태로 서 있는지 자연의 신비가 아닐 수 없네요. 게다가 바위 위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워낙 신기한 형태라서 옛날부터 숭배의 대상이 되어 지금도 옆에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옆에는 마치 부채가 펼쳐진 듯한 부채 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송지호 해변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조금가니 노란 예쁜 꽃밭이 나오는데요. 저 멀리 하얀색 자작도 솜이 그림처럼 어울려집니다. 섬 색깔이 어떻게 저런 하얀색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왼쪽에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문암리 유적입니다. 선사시대에 바닷가 근처에 살던 부족들의 유물들이 무더기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출토되고 있어서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암리를 지나 조금 더 내려가면 능파대가 있습니다.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능파대에 오르면 마치 외계행성에 와 있는 듯한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압권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지형을 타폰이라고 합니다. 능파대는 파도를 견디는 돌섬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한 명이 쏙 들어가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데크길은 원래는 군 순찰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서 자전거 길로 함께 활용 중입니다. 해변을 따라 아름다운 카페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더 가니 이 해변은 차량이 아주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해변 중에 가장 붐볐습니다. 이곳은 아야진 해변입니다. 마치 한여름을 방불케 하듯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아직은 바닷물이 차가워서 피크닉을 즐기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야진 해변에서 조금 내려가면 청관정이 있습니다. 청관정은 푸른 바다 절벽 위에 지어진 정자인데요. 정자의 현판은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글씨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절경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해변을 따라 내려가니 못 봤던 절경을 모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달려 봉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입구에 꽤 큰 물회집이 있어서 들어갔는데요. 전망이 아주 좋은데요. 물의 가격은 해물 종류에 따라 2만원에서 26,000원 정도입니다. 라이딩 후 먹는 점심은 언제나 맛있네요. 점심을 먹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해변을 따라 전망 좋은 횟집이 많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은 켄싱턴 설악 비치인데요. 예쁜 곰돌이들이 귀엽죠? 전국에서 바다 전망이 가장 좋은 리조트 중 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해변에 놀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켄싱턴 설악비치 옆으로 새로운 리조트도 확장 중입니다. 여름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고성을 지나 속초시 영랑동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약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속초에서 만난 첫 해변은 장사항입니다. 장사항은 아주 작은 항구인데요. 대신 레저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고성과 속초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원래 속초에 있는 등대 전망대를 올라가려고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연금정 인증센터 스탬프로 만족해야겠네요. 바로 옆에 있는 연금정은 새로 무장의 데크길이 생겨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정은 자주 왔지만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기분입니다. 바다 깊숙이 들어와 있는 연금정에서 바다를 쳐다보면 360도 시원한 전망에 늘 가슴이 뻥 뚫립니다. 연금정에서 5분 정도 올라가면 오징어 난전이 있습니다. 매년 5월부터 열리는데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오징어 한 마리에 8,000원 정도 했는데요. 시세는 매일 바뀐다고 하네요.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2마리는 회로, 1마리는 통찜으로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찜이 더 좋네요. 이제 마지막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숲길에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도 아주 좋았는데요. 이곳은 속초 영랑호 무리길입니다. 영랑호 호수에 있는 무리길은 환경 이슈가 있어서 곧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건너편에 범바위가 보이네요. 무리길은 날씨가 좋으면 설악산의 봉우리들과 울산바위가 손에 잡힐 듯 보이는데요. 오늘은 구름이 많아서 아쉽네요. 가운데 있는 넓은 전망대에서 설악산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로 왔습니다. 속초에는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두 곳 모두 서울로 가는 차편이 많습니다. 저는 3시에 출발하는 프리미엄 버스를 탔습니다. 가격은 26,000원으로 5,000원 정도 비싼 편이지만 비행기 1등석처럼 누워서 갈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커튼으로 완전히 가릴 수도 있고 개인 테이블과 완전히 눕힐 수 있는 의자가 있어서 여행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스와 자전거를 이용해서 고성에서 속초까지 멋진 비경을 따라 여행을 했는데요. 당일치기로 다녀오기에도 무리가 없는 알찬 코스였습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